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대형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가훈 강사라고 합니다. 대형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문 순서대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칠판 보시는 것처럼 선택형 20문항이 수업비 6문항이었는데 총 26문항이죠. 근데 좀 문항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문의 길이가 길고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총 3문제가 나왔고 수경 낭자전인데요. 제가 이번 시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에 대한 영역인데요. 선지에 대한 영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단순하게 길이입니다. 길이. 지금 보시면 각각의 선지마다 물어보는 게 총 2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 2학년 때는 더욱이나 선지의 길이가 많이 길어질 것이라는 점 미리 지금 중간고사 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또 문해력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논리적 관계에 대한 건데요. 논리적 관계에 대한 것은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낭자전 같은 경우 방금 봤던 것 외에는 좀 쉬웠던 편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총 4문제가 나왔고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리고 산속에서 이 두 지문에 대해서 일단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시인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김영랑 시인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또 우리가 김영랑 시인만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표방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실제로 외부 지문도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풀어봤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그 2가지가 결합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유미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바로 밑에 있는 문제를 가보면 5번 문제에서 김영랑 시인 내 마음을 아실리 라는 시가 나왔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것 그리고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지만 일제강점기보다는 그 안에서 김영랑 시인이 자신의 의지나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좀 표현한 내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여기에서도 어떤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어떤 다른 내 마음을 아실 이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대놓고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석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수호제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6번 문제입니다. 지금 칠판에 보시면 선지의 길이가 다소 평범한 편이에요. 나름 짧은 편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것은 제가 칠판에 써놓은 선지에 대한 논리적 관계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답은 4번이었는데요. 3번 선지를 보시면 특정 대상에 대한 병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병렬적 서술은 적절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건 맞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줘야 됐던 것은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단계적이 맞는가 이 부분에서 오답인 이유는 단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마 3번지에서 좀 많이 흠칫했을 텐데요. 더군다나 정답이 바로 뒤에 숨어 있었고 정답 같은 오답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항 같은 경우 오답률이 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지에 길이뿐만이 아니라 논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좀 놀라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한 장짜리가 시험 문제 하나입니다. 8번 문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좀 표하자면 등급을 가르려는 의도였다면 이 문제는 좀 실패하지 않았을까. 1등급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모든 등급까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풀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1, 2, 3등급 간의 촘촘한 격차를 좀 벌리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다음 지문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었던 게 굉장히 기본적인 지문이고 이 지문 안에서
뭐 소재나 혹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혹은 줄거리, 서사 같은 것들이 워낙에 명백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트에서는 반드시 기본 문항을 맞춰주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을 좀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줘야 된다. 실제로 이 문항 안에서 시대적 배경,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려워서 띄워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 문제였다. 우리가 이 지문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바로 다음 문항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이번 시험이 어려웠었던 이유를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만흥 그리고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을 두 개 연결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를 꼽아보자면 두 번째, 시조와 가사가 출제되었다. 단순하게 이게 출제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다. 많이라기보다는 어렵게 출제되었다가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일단은 시조나 가사가 나오면은 베이스가 어려워한다입니다. 기본 스탠스 자체가. 근데 거기에 외부 지문까지 나온다? 정말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외부 지문을 어떻게 출제했냐면요.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좀 튕겨져 나가는 어떤 충성심이나 아니면 속세에 대한 미련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왼쪽으로 와보시면 15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한거18곡이라는 외부 지문 하나랑 그 다음에 몽천요라는 외부 지문이 있는데요. 이 지문 둘 다 제가 지금 칠판에 써드린 것처럼 화자가 자연 친화를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충성심이나 또는 속세에 대한 미련 같은 것들을 같이 드러내고 있고 하물며 처음 보는 지문이면서 또 주류가 되는 그런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축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오답이 나왔을 거고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문항 같은 경우 제가 또 엮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지의 논리적 관계입니다. 정답은 5번 선지였지만 좀 어려웠던 선지는 3번 선지입니다. 얼핏 보면 대조적 시어도 나타나 있고 화자가 지향하는 바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3번 선지를 정답으로 선택한 친구들 꽤 있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오답이었던 이유는 연쇄적으로 제시하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답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선지 안에 분명히 오답인 부분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A를 활용하여 B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답을 좀 소거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13번은 선지의 길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고등학교에서 하나 경향성을 좀 얘기해 주자면 이런 식으로 선지를 많이 내요. 보통 일반적으로 A는 B와 달리 라는 식으로 내는데 좀 희한하게 대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 정도는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비교 구분하게 해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줬던 게 뭐냐, 이럴 때는 그냥 뭐와 달리라는 부분을 지우고 봐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과정이 효율적이고 쉽게 나타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외부 지문이었고요. 다시 돌아오자면 원래 우리 시험법인 작품에 대해서 자연친화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선지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번과 16번 문제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어서 시조가 나오는데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화우 흩뿌릴째 창내고자. 이 지문에 대해서 제가 각각 학생들에게 좀 포인트 하나씩 얘기해 줬었는데 단종에 대한 충성심, 그리움, 그냥 사설시조. 그래서 마음속에 싫은 근심 걱정을 풀고 싶은 생각들이 엮여서 나올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출제되었습니다.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외부지문 내지는 않았고요. 그리움과 사설시조의 특징 그리고 근심을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연결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 문항이 18번 문항의 님 그린 상사몽이, 그 다음에 19번에 한수마 새한수마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외부 지문과 비교 연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 친구라면 정말 충분히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앞에 있었던 많은 성산별곡에 연계된 외부 지문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던 편입니다. 실제로 18번 그리워한다는 정서를 나타내고 있고요. 19번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나 전개 양상이 상당히 비슷한 편입니다.
뭐 예컨대 기발한 발상 혹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는 것들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번 문항인데요. 제가 이제 대형고등학교 시험 경향에 대해서 하나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사실 국어 시험에서 틀리게 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지만 본문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도 있을 것이고 본문에 대한 개념을 알아도 문제에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잘못 판단해서 틀렸을 수도 있고 혹은 선지에 대해서 잠깐의 생각 오류를 거쳐서 틀리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대형고등학교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번 출제된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지금 선지 5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답과 비교해서 맞는지 틀린지 비교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래 기준에 쳐져 있는 정답 OX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한 선지에 대한 정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연결한 다음에 점수를 배점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 4번의 시험 중 한 2번, 3번 정도가 이런 유형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접근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작성한 어휘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휘 문제도 대형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단순하게 어떤 단어 하나가 있으면 그 단어를 밑줄 쳐놓고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물어본다가 아니고요. 그것이 사용된 실제 예문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번 시험에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에서 약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이 1등급 컷, 이번 시험 1등급 컷이 제가 예상했던 것은 90점 초반 정도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86점, 87점 그 정도로 결과가 나왔고요. 상당히 어려웠던 편이죠. 그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감을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형고등학교에서 외부 지문이 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좀 경향성이 살짝씩 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제가 확신을 드리지 못하는 건 이 지문이 외부 지문으로서 나올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 개념에 대해서 이 지문은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봐야 돼. 어떤 외부 지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올 걸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비교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라는 그러한 관점을 제가 100%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쪼록 이번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말고사도 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기말고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